네, 안녕하세요. 케빈 홍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너무 멋진 프로덕트를 많이 만드시고 이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코리안 해커톤이라서 그런지 이제 술에 관련 앱이 많다고 느꼈어요. 이제 먼저 그러니까 세일즈에 대한 그러니까 5 tips to get your product noticed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제가 저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해서 저의 스토리를 이제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선 우리 아버지가 서울대학교를 나오셨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청개구리였어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갖고 이제 미네소타에서 잠깐 2살 때부터 9살 때까지 살다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한국으로 갔는데 이제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께서 미국으로 오셨어요. 우리 가족이랑 그때 IMF 때를 겪으시고 그때 이민 유학이 되게 유학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대학교를 가기 너무 싫어갖고 대학교 원서를 제가 한 군데도 안 냈어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이제 UC 들어간 마감일을 기억을 하시다가 이제 데드라인이 지나갔고 데드라인이 지난 걸 보니까 그때 너무 화가 나셔갖고 이제 저 대신에 어플라이를 했어요. 전부 다 모든 UC 계열을. 그래갖고 제가 운 좋게 2군데밖에 안 붙었어요. 그때 UC 리버사이드하고 UC 산타크루즈로 붙었는데 어차피 대학교 가면은 자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UC 리버사이드가 더 가까우니까 UC 리버사이드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UC 리버사이드에서 한 2달 정도 지내다가 학교가 너무 싫어갖고 친구 설득에 의해서 이제 다단계 사업을 조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다단계 사업을 조인을 했는데 어렸을 때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이제 한 달에 10,000불을 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했던 게 그때는 이제는 한국말이 잘 안 되는데 그때는 영어가 되게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한 달에 10,000불씩 벌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학교에서 교수 이제 faculty 전부 다 이제 케빈 홍이랑 절대 미팅을 하지 말라 이렇게 소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 아버지께서 너무 속상해갖고 울고불고 해갖고 이제 6개월 후에 다시 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제가 세일즈를 잘하니까 학교는 아직도 너무 싫고 이제 돈의 맛을 보게 되니까 이제 공부랑 더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잠깐 포커에 빠져갖고 이제 2달 동안 토너먼트 뛰다가 5,000불을 벌게 됐어요. 또 이제 포커를 공부하고. 근데 이제 포커를 그때 아주씨 상대로 뭐란 거 아시죠? 혹시 가까운데 상대로 이제 쉽게 돈을 얻다가 이제 하이스테이크스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랑 이제 붙다가 하룻밤 사이에 2,500불을 잃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제 포커도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결국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가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가서 금융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월스트리트에서 리테일 스톡 트레이더 이트레이드에서 시작하다가 윌리엄 오니얼에서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한 5년 동안 활동을 하고 원금을 좀 세이브를 해갖고 이제 26살 때 디어플릭스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다단계 했던 친구랑 같이 힘을 합쳐서 조인해갖고 이제 디어플릭스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 500 스타트업스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5 million 정도 레이즈를 하고 이제 회사를 한 7 million annual run rate 정도로 키운 다음에 제가 제 회사에서 잘리게 됐어요. 또 이제 31살 때 이야기가 좀 긴데 그래갖고 제가 그때 영화 관련된 많은 회사들이랑 이제 파트너십을 하는 Chief of Business Development 역할을 했었고 PR 마케팅을 했는데 그때 회사에서 안 좋은 이벤트가 있고 난 후에 이제 다른 더 큰 회사 그러니까 비스타그룹이라는 제일 큰 영화관 관련된 point of sale 회사 publicly traded 된 point of sale 관련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Chief Sales Officer로 이제 40명을 담당하게 됐고 그 사이에 그 사이에
그 시네미아라는 회사를 advisor를 하게 됐는데 이제 advisor로 있다가 이제 최근에 Chief of Business Development로 오게 됐습니다. 그 혹시 무비패스라는 회사 아십니까? 네, 무비패스 아시죠? 우리가 지금 그 회사랑 전쟁 중인데 이제 시네미아가 지금 현재 거의 한 인원수가 100명 정도 되고 다섯 개 국가에 있고 이제 되게 재미나는 시기에 제가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백그라운드예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죠. 그래서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책을 썼죠. 까먹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그 Chief Sales Officer를 하면서 그때 회사에서 그때 잘렸는데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되게 열심히 일을 해서 키운 회사인데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안 좋은 에너지를 어떻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때 엄마 아버지랑 생각을 해서 가족을 생각해서 그때 너무 이민 유학을 왔었을 때 너무 특히 이민 생활을 할 때 부딪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한국말로 한국 책을 쓰고 싶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국 사람들 상대로 하면은 다른 이민 그런 민족들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immigrant 위주로 책을 쓰자. immigrant 위주로만 쓰면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immigrant하고 minority하고 여자들을 위해서 쓰자. 그러면은 백인 남자들만 소외시키는 것 같아갖고 이제 제가 약간 그 미운오리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좀 색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advisor를 하고 싶어갖고 결국에는 그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Forbes나 Inc, CNBC 등등에서 제가 쓴 챕터들을 조금씩 쪼개갖고 보냈는데 거기서 되게 출판되고 나중에 잉크 매거진에서도 제 컬럼을 줄 정도로 이제 좀 인기가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팁 주고 싶은 게요. 보통 이거는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분, 박사님, 뭐 GPA가 되게 좋으신 사람들, 좋은 친구들 아니면 아이비리그 나오신 친구들이 이게 제일 실수를 하는 것 같은데요. Don't fall in love with your idea, right? So 이거는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특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내가 이거 코너 케이스까지 다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서 실수 나는 거 이거 마켓 사이즈 이런 거 다 리서치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릴 수가 없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그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공부한 거를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공부를 해갖고 출세를 했고 그거를 자기가 생각했던 게 확인되는 과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자기 아이디어를 너무나 사랑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스타트업을 advisor를 하면서 항상 피드백 루프를 establish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맞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켓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그리고 현실과 이론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조사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제 survey를 자주 해라. 그러니까 first identify your target audience.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제품을 쓸 건지 이게 B2B 그 제품인지 B2C 제품인지 먼저 identify를 하고 이제 그쪽에서 survey를 하라. So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qualitative research하고 quantitative research가 꼭 필요한데 그 과정을 스킵하면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꼭 하는 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스타트업을 제가 가는 시카고 부트 유니버시티에서부터 뭐 제가 500 스타트업을 2번 나왔으니까 이제 항상 스타트업을 advisor를 할 때 그러니까 네가 했던 그 비슷한 아이디어는 꼭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오플렉스라는 회사를 런치했을 때 침플렉스라는 유펜 워튼 애들이 침플렉스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코넬에서도 프로젝트 X랑 비슷한 그 회사들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경쟁 상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4년 후에 그 중에 한 회사가 존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야, 너 그때 왜 문을 닫았냐? 이제 겸손하게 물어봤는데 그때 그 사람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항상 예를 들어서 내가 스타트업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이제 엑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다 적으세요. 이때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고 비슷한 아이디어가 2012년에 있었고 이런 기사가 있었고 그러면은 링크드인이나 뭐 트위터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 뭐 어떻게 SNS를 통해서 reach out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cold networking을 하든 warm networking을 하든 그래서 겸손하게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을 했냐? 네가 여기서 어떻게 마켓 핏이 안 됐냐? 타이밍이 어떻게 됐냐? 팀은 어떻게 됐냐? 여러 가지로 회사가 fail하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꼭
물어보세요. 왜냐면은 항상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고 자기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항상 그걸 남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자기 시간과 돈도 절약되고 그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계속 iterate 하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쳐가는 게. 이제 두 번째로는 그 enjoy rejection이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렸을 때부터 rejection에 대한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잡이 그 웨드부시 모건이라는 주식 분석 회사 여기 LA에 좀 큰 그 회사가 있는데요. 이제 그 제가 이제 1차, 2차 그 인터뷰를 하고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저한테 되게 좀 섭섭했지만 제가 한 달 동안 HR 매니저한테 계속 전화했어요. 왜 날 거절했냐 그 이유를 따지려고. 그래서 저는 그때 퍼스널하게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왜 거절당한지 이유만 알면은 나중에 가서 내가 인터뷰를 하면 그걸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메릴 린치에서 인턴을 했는데 그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그때 포커에서 그 금융으로 전환하는 시기였을 때 그때도 제가 그 인터넷으로 이제 이력서를 올리는 것보다 메릴 린치로 그냥 찾아갔어요. 그래서 딱 노크를 하고 이제 Hey, I'm a graduating senior this year. I need an internship. Are there any opportunities?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일주일 후에 이제 메릴 린치에서 인턴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통 파운더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게 첫 번째 rejection 당하고 두 번째 rejection 당하고 세 번째 rejection 당하고 되게 좌절하는 걸 많이 봐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if they say no right now, it doesn't mean no forever. Right? 그거는 한치 일시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사업 개발 헤드를 하는 건데 항상 세일즈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연애랑도 약간 비슷해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그 냉정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팁은요. 이제 제가 그 software as a service 모델 혹시 아세요? 그런 개념을 아시겠죠? software SaaS. 이제 SaaS 상품을 팔면서 이제 좀 약간 몸에 익힌 약간 그 스트래티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품이 한 제품이 있어요. 근데 아직 마켓에 런치하지 않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때 런치하지 않는 제품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타겟 오디언스를 먼저 이제 리치아웃을 해요. 내가 이 제품이 한 70%, 80% 완성이 됐는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한테 디스카운트를 주겠다 하고 디스카운트를 주고 이제 그 뭐라 그러지 랩을 만들어요. 그래서 동시에 같이 하는 그런 피드백 루프를 만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 시네마 인텔리전스에서 일을 했을 때 그 빅데이터 그 데이터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를 파는데 여러 가지 모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관을 운영을 하는데 애널리틱스 모듈, 뭐 스케줄링 모듈, 포캐스팅 모듈, 영화가 어떻게 활동을 하냐, 그다음에 영화관마다 그 예를 들어서 스크린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시팅 캐파시티가. 근데 우리가 흔히 했던 게 영화관에서 그게 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자주 팔았어요. 그러면 먼저 돈이 들어오고 relationship을 build하고. 그래서 제 책에서 항상 말하는 게 그 product failure doesn't mean relationship failure. 그 두 가지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어떤 제품이든 런치를 하면은 퍼펙트하지 않아요. 버그가 있고 부족한 게 있고 like you can't look for perfection. So leverage your clients to build the best product you can with you together.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하는 과정을 하면은 이제 디스카운트를 주던가 아니면 어떻게 incentivize structure를 줘갖고 같이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좀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그때 디오플릭스를 27살 때 창업을 했을 때 영화관을 2개밖에 계약을 안 하고 한 영화표를 한 5개 팔았을 때 CNBC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 되게 웃겼던 게요. 이제 런치한 지 2달밖에 안 됐었는데 제가 이제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디오플렉스가 어떤 제품이냐면 이제 영화표를 할인하는 약간 그룹판이랑 팬데인고가 약간 애기로 나왔으면은 디오플렉스 같은 제품이 나와요. 약간 영화표를 할인하는 제품이었는데 이제 영화관 2개밖에 사인업을 안 하고 이제 펀드레이징을 한 60만 원, 60,000밖에 못했어요. 그때 6만 불. 그래갖고 그때 우리가 계속 고민을 했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마케팅을 하냐? 돈은 없고 이제 영화관은 2개밖에 없고 이거 투자가는 또 모아야 되고.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우리가 PR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이렇게 그 영화를 커버리지하는 그 에디터, 라이터, 리포터, TV 스테이션 다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디오플렉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 할인표 해갖고 이제 영화 인더스트리를 디스럽션 할 거다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피칭을 하는데 다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다 전화를 끊는데 이제 전화를 끊을 때 무슨 말을 하냐면은 I have a deadline to meet. 5 o'clock Wednesday. I have a deadline tomorrow. I really need to finish this piece. 그래서 제가 그때 you have a deadline, huh? 이제 그때 잔머리가 굴러가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수요일 날 5시에 데드라인이 있구나. 목요일 날 2시에 데드라인이 있구나. 그래갖고 이제 다음번에 전화를 할 때 Hey Tim, hey, I got an article for you because you have a deadline and I know you're behind. 이런 식으로 야 팀, 네가 이제 오늘 데드라인이 있지? 내가 기사를 벌써 써줬어. 내 이름만 바꾸고 네 이름을 하고 이 기사를 제출하면 돼. 이렇게 몇 번 하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오클랜드 트리뷴에 나오고 산타크루즈 센티널에 나오고 킬러 스타트업스 나오고 그 다음에 한 2달 내로 이제 CNBC에 나와갖고 이게 500 스타트업스에 붙은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때 500 스타트업스에서 야 니네들은 정말 허슬러다. 영화표도 뭐 매출량이 그때 50불도 안 됐어요. 솔직히. 그래갖고 그때 500 스타트업스를 붙게 됐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뉴스에 자주 나오게 됐습니다. 그 언론과 릴레이션십을 잘 에스타블리시 해갖고 그때부터 근데 제가 그때 잘 됐었던 이유가 이제 그 사람들 기자들 이제 에디터들 다 이제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이 이제 스토리를 이제 진짜 스토리를 캐치하려고 그래요. 좋은 스토리들을.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로 좀 운이 좋았죠. 여름이었으니까 그때는 영화 뭐 뉴스를 많이 커버리지 하는데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제공을 한 거잖아요. 이제 야 내가 벌써 기사를 썼으니까 네가 조금씩만 바꾸면은 네 타임도 세이브 되고 이제 네가 뭐 싫으면 말고 다른 사람이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피칭을 하니까 이제 바로 커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항상 생각을 했던 게 PR이든 마케팅이든 뭐 매니지먼트든 항상 남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거를 잘 파악을 하면은 굉장히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번째 스토리는 이제 제가 시네미에랑 무비 패스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많이 말하고 싶은데요. 지금 전쟁 중이라 예민한 게 센시티브한 게 많아갖고 그거는 커버지를 잘 못하고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제가 약간 PR 같은 거를 되게 잘한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디오플렉스를 창업을 하면서 되게 배운 게 많았는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스타트업 그 파운더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이 뉴스에 나오는 걸 되게 원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it's not that difficult to get on the news if you put your mind into it. But what's difficult is to stay on the news. 그래서 한번 번쩍이고 뉴스에 한번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또 하는 말이 비슷한 건데 it's not hard to start a startup, but it's very hard to maintain a startup. It's not hard to be a CEO, but it's hard to stay CEO. 그런 식으로 항상 제가 이제 그게 되게 힘든 건데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2012년도부터 제 커리어나 제가 운영하는 회사들이 다 커버지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스토리텔링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브랜드가 어떤 스토리를 갖고 내 브랜드가 다른 컴피티션이 뭐가 유니크하냐. 그래갖고 제가 첫 번째 스타트업 그때 디오플렉스를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영화관을 100개를 사인업을 했을 때요. 우리가 분석을 했어요. 이제 100개 중에 그 공통점이 뭐냐. 우리가 남쪽에 있는 스타트업을 더 사인업을 많이 하냐 아니면 태그를 좋아하는 스타트업을 많이 사인업을 하냐. 근데 99개 중에서 100개 중에서 99개가 이제 페이스타임, 그러니까 같이 술 마시고 식사하고 이런 스타트업들이 사인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났던 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돈을 절약을 해갖고 모든 스타트업을 모든 영화관들을 사인업을 할 수가 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 돈이 없었으니까 엄마한테 연락을 하고 우리 엄마가 그 현대 시에라 토요타 시에라 그때 밴이 있었는데요. 중간에 시트를 빼니까 매트리스 퀸 사이즈 매트리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과감하게 그 스타트업 친구들이랑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밴에서 살았어요. 2년 동안. 근데 그때 되게 웃겼던 게 이게 South by Southwest 혹시 아세요? 오스틴에서 있는 South by Southwest. 거기서 이제 제 CEO 친구가 그때 파운더 나중에 저를 내쫓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리포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Like my co-founder lives in a van. 근데 그때 그 상황에서 되게 쪽팔리잖아요. 저는 원래 금융하고 이제 좀 멋있는 사람인데 차에서 사니까 쪽팔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람이 말하자마자 리포터가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밴에 사는 거 어떠냐고. 그래서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과감하게 그래 나 밴에서 산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스토리가 돼갖고 이제 팬더 데일리로 되고 이제 내가 밴에서 사는 뭐 전략이나 이런 거를 다 써갖고 이제 나중에 신화뉴스, 코리아 타임스 뭐 독일에 그 나오고 이제 그거를 제가 아예 그냥 어차피 사람들이 밴에 사는 거 아니까 내 브랜드로 그냥 만들자 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나중에는 책 쓰는 기회도 생겼고 이제 그 잉크 컬럼니스트 되는 것도 쓰고 뭐 심지어 코비 브라이언트 그때 오스카 노미네이션 했을 때 잉크 매거진에서도 커버도 했고 되게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브랜드를 빌드를 할 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각도를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냐, 사람들이 그걸 느끼냐.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는 게, people remember how they feel, not what you tell them. So 그런 식으로 항상 why라는 걸 중심으로 해갖고 그 제품이나 그 회사가 왜 존재하는지 그거를 그 사람과 통할 수 있게끔 만들면은 그런 브랜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브랜딩을 해서 매스컴이나 미디어나 릴레이션십을 디벨롭을 할 수가 있다면은 그런 마케팅 힘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디오플렉스, 뭐 아웃라이어 포시, 요즘엔 시네미아 등등 이제 여러 가지로 재밌게 PR랑 릴레이션십을 빌드를 하는데 세일즈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말을 평상시 때 안 써갖고 어저께 아침에 2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다시 왔는데 좀 재밌게 농담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지금 좀 해주실래요? 제가 한 3명만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만약 you could go back to your college days, like what would you do? What kind of you could give your past self like one advice? I would learn coding so I don't get fired from my startup. Anything else? I think if there's one thing, I don't know, maybe learn Mandarin. Yeah, coding and Mandarin. Actually, if I were to go back, I think I would have applied for college and not let my dad apply. I think I should. I think that could have been a big differentiator because I think. So if I got into, let's say, an Ivy League school or a much stronger school, and my GPA and my SAT scores weren't the best, but they weren't weak either. If I just went to a better school, I don't think I would have started off in network marketing. I think I would have started off maybe joining a startup, doing something more exciting, and then I might have shortened the window to get to here. But on the flip side of the coin, if I didn't go to UC Riverside, then I wouldn't have taken such an outlier approach to learn all these tricks to get around the system, throw curveballs, and really think outside the box. So I think it's just a double-edged sword. Yeah. When you visit South Korea, how do you go about convincing South Koreans to have the confidence to create their own company? No, I think that's a fascinating topic. So fundamentally, right, if you look at
the America's national anthem, we always say "Home of the Brave," right? So, like in America, entrepreneurship is innately, embedded in us. We're all about expansionism, capitalism, all that stuff. And then even as kids, when I got teased, people used to call me a coward, a chicken, someone who had no courage. But in Korean culture, it's all about dignity and pride, intellectualism in general. So when kids get teased, it's like you're stupid, you're an idiot. That's like the worst thing you can call another kid when you're young. So then it's not natural for East Asians to pursue entrepreneurship. It's very difficult. So I tell them like some of the things that, like for example, being humble. It's going to play against you, because then in American society you're going to look like you're weak. You're not a leader. So what I tell them is that one of the things that really worked out for me is that, like, when I'm in America, because I'm Asian, I'm not a big guy, I look really young, they expect me to act a certain way. Like, oh, he's Asian, like he's probably a coder, he's probably a data guy. But when they see me as a chief of biz dev and I'm very aggressive, like I just show up to Merrill Lynch and I say, hey, I want an internship, then it just throws them off and no one forgets me, because I act so differently from what they expect. So when I tell Koreans who are trying to really almost like adapt their game to American society, it's like, if you're, okay, there's all these stereotypes against you, and I guess it applies to anyone who's not, mainstream. If you have all these stereotypes against you, and if you are that one outlier, dude, no one is going to forget you. Everyone is going to remember you. So I always emphasize that. I always harp on that, like, all the time. Yeah. It should be painful, like, experience. That's why they need to give you why you need to be your former. And also, Yeah. if you were at the same situation again, Yeah. how you're gonna address that issue, or how gonna revenge it? Yeah. Okay, so the question was, it was probably very painful to get forced out of the company. If you're in the same situation, what would you have done differently, or get revenge, right? Okay, first of all, the answer is in my book, chapter 5. No, I'm just kidding. So, I mean, there's a lot of complicating factors that kind of that put me in that kind of situation. So, first of all, the friend that hired me was actually one of my first friends when I moved here to America. So I had, I was very loyal to him. He's the one that introduced me to network marketing. He was he was my upline, and then, fast forward 10 years later, we became business partners. But while I had a career in finance, and then, I had a good GPA, whatever, he continued to do network marketing for 10 years. So that's all he knew. So even though he went to Berkeley and he was a smart guy, he just never really understood corporate life and how to manage other people, manage programmers. So as the company got big, first you do like 100,000, then 500,000, then 2 million, 5 million, 7 million. His weaknesses became very obvious. So then as a friend, you try to tell him, hey, maybe you shouldn't do this, maybe you should do it that way. You try to help him because he was one of my best friends. But obviously, you're thrown in a dilemma between your professional and personal values. So I was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those two. And then this is, I'm sure you guys know, the current CEO of 500 Startups. She recommended that we do marriage counseling for 6 months. So we did marriage counseling. We had meetings with investors, try to address those issues. But it was more of his skill set, not being ready to really take the company to the next level. So then several of the investors wanted to make management changes. And then obviously I wasn't protected with a board seat because I didn't have a board seat at that time. It was a painful experience, but I guess maybe one of the things that really helped me was the fact that I was a trader during the Great Recession. And one mistake I've seen, grown men, lose their whole retirement savings, cry on the phone and stuff like that. So I've always been very even-keeled, whether the worst thing and the best thing happened to me. So I remember 2 days after I got fired from my own company, my mom and I were going grocery shopping, and then usually cashiers at Rite Aid or Ralph's, they're like, hey, how's your day going? And I would say hey, for a guy that got fired from his own company, I'm doing really well. And then my mom's like,
야 너는 괜찮지만 듣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너무 어색해 하지 마. So you know it was, you know, for me it was just like I just focus on the process. Like as you build your startup, you're gonna have good days, you're gonna have bad days, but don't focus on the results. Just one step at a time, one step at a time. Because you know, even when you get to a certain point, you know, it could go away like so fast. Yeah. How do you see yourself like in the next 5 years? So just with such a background, just wonder like what do you see like 5 years or 10 years down the road? Yeah. So it was an interesting situation for me. So, you know, I became the chief sales officer for a really reputable company in the movie industry. And then I decided to write my book, and then I was doing my book tour, but I was an advisor to Cinemia. So, and then I went to Chicago Booth. And what's really interesting about Chicago's MBA program is that there's only 6 required classes, and then 14 of them you can take something else. So then all 14 I was going to take coding classes, so I can finally learn how to code. I finally have some time. And then the CEO of you know, my current company said, we need a chief of biz dev. So I kind of joined the company, and then it's very interesting because everyone in this room, I'm sure, we all want to start our own business. We all want to be CEOs. We all want to be a founder and grow that company to the next level. But this is actually my 3rd gig being kind of like the right-hand man, like Scottie Pippen, if you will, not the main guy. So then, you know, I thought to myself, man, I could focus on becoming the 1% of 1% chief of business development, or maybe a top 20% CEO at a smaller company, because I don't know how to code. I still have limits. And I was kind of thrown in a dilemma, and I thought like, well, you know, if you look at anyone like Steve Jobs, right? We don't remember him as an employee for Atari. We don't remember him like that. Jeff Bezos, we don't remember him, and few people don't even know this. He used to be a trader for, I think, D.E. Shaw, a hedge fund. We don't remember that. Jack Ma, like we don't remember what he did before. So it's not really about how you start your career, it's really about how you end your career. So I thought like, well, if I'm gonna work 60 years, it doesn't matter if I'm someone's right-hand man for the first 15. So that's how I kind of concluded, and that's the direction I'm going right now. 지금 혜민 홍이 네,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번에도 고맙게도 이렇게